Understanding Global Culture 제14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영어로는 imperialism이라고 얘기하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제압하여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 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충동이나 정책이며 17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반영한 국가적 차원의 체제이다. 즉, 열강들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정치, 경제 및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타국으로 확대하려는 사상과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이룬다. 자, 이게 그 제국주의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그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이 지구를 가지고, 지구가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음식이 됐죠. 그래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지구를. 그래서, 야, 아프리카는 니네가 갖고, 남미는 우리가 갖고,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얘네들이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포, 총, 무슨 뭐 군함, 뭐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것도 얘네들이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준비가 안 됐던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얘네들이 쳐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그 침략해서 수탈하고 식민지 정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물자들이나 자원들을 그냥 수탈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죠. 제국주의. 자, 이 제국주의의 그 시대의 그 국민들이 그 썼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봅시다. 나는 어제 런던 이스트 엔드의 실업자 집회에 가서, 런던이가 영국이죠. 런던 이스트 엔드의 실업자 집회에 가서 빵을 달라는 절절한 연설만 듣고 오다가 문득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는 영국의 4천만 인구를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지키고 과잉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만 한다. 이 새로운 영토라는 게 이제 식민지를 얘기하죠. 식민지. 예. 그 다음에 당신이 내란을 피하려 한다면 당신은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이며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 많이 거주할수록 인류에 좋다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그러니까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딴 나라에 가서 딴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자원을 수탈해 오고 뭐 이런 그런 정책을 피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는 거예요. 제국주의를.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인도를 그런 식으로 지배를 했는데, 그럼 인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인도 사람들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문화와 제국주의. 이거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그 Culture and Imperialism, 콜로니얼리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국주의를 그 펼친 나라들이 그 문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문화와 제국주의에 인용된 19세기 영국 소설을 보면 한결같이 제국주의자의 틀 속에서 제국주의적 지배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 영국 제도의 존속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발간된 출판된 소설을 보면은 영국이 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190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전 세계 아프리카의 대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뭐 버마 뭐 홍콩 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한테 빵을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이 문학과 예술의 제국주의와 제국이 생각했던 식민지의 모습이 반영됐다고 지적하며 19세기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를 분석한다. 이 소설을 보면은 소설에 나오는 식민지 자산은 버트람 가족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져다 주고 소설의 다른 인물도 식민지 자산의 가치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어떤 가정의 부가 돈이 뭐에 의해서 형성됐다? 인도에서 갖고 오는 그런 그 식민지에서 수탈해오는 그것에 의해서 부를 쌓아 올린 거예요, 영국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쳐들어가서 남의 걸 뺏어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논리가 성장되는 거죠. 자, 까미로가 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 경우도 프랑스가 그때 이제 프랑스는 이제 알제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알제리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나라인데 프랑스가 지배했던 알제리의 독립 요구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니까 까뮤는 프랑스 작가인데 프랑스가 알제리를 지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을 해? 안 되는 거지. 자기네는 괜찮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알제리 사람에서 보면은 이게 부당하지만은 얘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남이 나라를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야 힘으로. 왜냐면 얘네들이 그때 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대포, 군함, 총, 무기 뭐 이런 걸 얘네들이 먼저 개발했으니까 힘으로 갖다 그냥 막 그냥 그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이 글입니다. 이 글입니다. 예. 일본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받았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도 이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도 영국하고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하고 물론 이제 영국하고도 밀약을 맺었는데, 예, 그래서 테프트 가트라라고 하는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약에 따르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서 야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는 일본이 오케이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거는 니네가 대신 무게내다오. 이게 테프트 카스트라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조약을 맺어서 아시아의 식민지를 반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다가 일본이 요거 갖고 한국 갖고 성이 안 찬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희생자죠. 희생자. 예, 희생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떤 컬처 현상을 이제 나타나느냐?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중앙청입니다. 중앙청. 예, 소위 말하는 정부종합청사죠. 옛날에는 정부종합청사가 그 경복궁 광화문 바로 뒤에 있었어요. 이게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기관이었죠. 그리고 요 뒤가 이제 경복궁 긍전정 그걸 일본 애들이 여기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입니다.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심장부에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조선 총독부 청사의 문제는 한국을 식민지배한 총독부의 건물로 세워졌다는 것 외에도 문제가 있었다. 경복궁의 흥내문 권역을 철거하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어놓은 건물이라는 것. 또한 경복궁을 가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경복궁을 가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일본애가 가리는 거죠. 그리고 원래 광화문과 근정문, 근정전은 이게 광화문이죠. 이게 이제 복원시켜 놓은 건데 일직선에 있어서 왕이 근정전에 앉으면 육저거리가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 앞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총독부는 저 셋이 그러니까 광화문, 근정문, 근정전이 이루는 축이 맞지 않게 지어져서 2006년에 새로 복원하기 전에 광화문은 총독부에 맞게 지어져서 각도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근데 각도를 일부러 흐트러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 정계를 삐뚤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민족 정계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면은 그 위에서 보면은 이 건물이 일장기 모습입니다. 이거 원이죠, 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위에서 보면 일장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궁궐의 심장에다가 일장기를 얘네가 이제 그 박아놓은 거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이 한국은 이제 그 일본 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기를 흐트리고 강화문을 저기 뭐야 그 경복궁을 가리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머리에 이런 그거를 건물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각인을 찍는 거죠. 각인. 니네는 우리 거야. 문화적으로. 이건 왜냐면 일본이 지은 거니까. 그래 이제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일본의 이러한 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36년간 지배당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일본식 컬처로 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그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문화가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그걸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놨죠. 다 없애버리고 이거를. 자, 일본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영국이고 이게 일본입니다. 그 1900년대 나온 그 그림이에요. 이게 영국 국기고 일본 국기죠. 그 얘네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영국 그 국화죠. 이거는 일본 국화. 일본 국화.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뭡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서로가 이때부터 얘네는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총과 칼로 얘네들이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총과 칼로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뭐 러시아하고 전쟁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전쟁 일으켰죠. 만주 사변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하고 싸웠죠. 그 다음에 미국하고도 전쟁 일으켰죠. 여기 뭐 난리 부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이. 예. 그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얘네들은 벌써 이 미국하고도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지금 G7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역사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벌써 일본 애들은. 그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죠? 세국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서양 문물을 뭐 안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좀 낙후되기 시작했고 일본은 지금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러한 정책을 이제 써서 이쪽으로 그 뭐 독일하고도 이제 뭐랄까 축구국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탈리아하고도 맺고 그래서 그때에 얘네들은 그 유학생들을 벌써 독일, 이태리아, 영국으로 파견해서 얘네들의 자동차 기술도 배우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기술이 현재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근데 머지않아 그 자동차 기술이 이제 사그러들 걸로.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가 좀 약해요. 일본 애들이. 자, 뭐 그렇다고 하고 보세요. 식민사관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제에 의한
정책적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한다. 대체로 한민족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지배되어 왔고 자립 능력이 없는 정체된 민족으로 부각시켜 일본의 한국 평탄을 정당화하였다. 존종 민족상과 대비되는 용어로 인식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알게 모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당파성이 강하다, 뭐 단결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얘네들이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문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산해야 할 제국주의의 잔재. 일제강점기에 뿌리내린 일제잔재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관된 의도 아래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식민지 지배구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의 이게 저 산물이라는 얘기죠. 일제는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은 물론 민중의 삶 깊숙이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를 주입시키고 이를 구조화하고자 기도했다. 일제는 우민화 정책을 추진, 노예의식과 패배주의를 만연시킴으로써 민족 자존의 의지를 원천 봉쇄했으며 폭압적인 관료제와 권위주의적인 법령체계를 채택하고 헌병 경찰 통치를 통해 조선 민중을 순응시키고자 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민족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뇌에 일장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일장기를.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중앙청이죠, 중앙청.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버리는 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제국주의 잔재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친일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저는 그거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의 그 대단의 국민들이 아닌 조그만 얼마 안 되는 그 정치 세력들 있어요. 우경화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자기네 아직도 식민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런 그 아주 삐뚤어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 사람들하고 결탁된 한국의 정치 세력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을 안 하고 독도날 또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사실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우경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자, 제국주의가 뭐냐? 제국주의가 뭐냐를. 자, 뮤지컬 왕가나 제국주의 시각 비난 높아. 왕가나라는 그런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어요. 이게 제일 처음 나온 영화인데 더 킹 앤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리메이크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태국 왕과 이 나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온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태국 왕과 영국에서 온 여자 가정교사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뭐 이런 얘기를 진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지난 3일부터 런던 공연에 들어간 뮤지컬 왕과 나가 제국주의적 시각을 그대로 답습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제국주의적 시각이란 게 뭐냐면은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국적인 맛을 가장한 제국주의적 시각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왕과 나가 태국의 문화를 비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디언도 리처드 로저스의 매혹적인 음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혼돈을 주기에 충분한 작품이라고 꼬집었으며 데일리 텔레그라프도 그 쇼가 보여준 동양에 대한 태도는 제국주의적 시각 그 자체였다고 보도했다. 제국주의적 시각이 뭐냐 보세요. 왕과 나는 태국의 왕과 영국인 교사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율 브리너와 데보라카 주연의 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해 조디 보스터와 주윤발 주연의 주윤발 아시죠? 주윤발 주연의 애나 앤 킹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애나 앤 킹은 태국의 국왕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태국민들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태국에서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방콕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인 국가로 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태국의 왕입니다. 이 사람 왕. 자, 이 사람은 영국의 여자 가정교사예요. 근데 이 태국의 왕을 영국의 가정교사가 가리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은 꼼짝 못해요. 얘한테 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정이 그렇잖아요. 설정이.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얘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영국의 제국주의. 영국 사람이고, 그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태국은 이제 지배를 안 했지만은 버마를 지배를 했었고, 그러니까 태국을 왜 지배를 안 했냐? 프랑스하고 밀약을 맺은 거예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모여가지고, 야, 니네 베트남 먹어. 대신 나는 버마를 먹을게. 그러니까 지금의 미얀마죠. 나는 이제 미얀마를 먹을게. 대신 우리는 태국은 가만 내버려두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국은 그 제국주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영국의 가정교사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제국주의적인 시각이죠. 자기네가 태국의 왕을 가리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또 봅시다. 자, 미스 사이공, 제국주의적인 남성 판타지 그랬죠. 미스 사이공, 전 보지 못했어요. 미스 사이공은. 왕관은 제가 몇 번 봤는데, 미스 사이공 보세요. 이 내용은 이제 뻔합니다. 이제 그 월남전을 상대로, 이제 월남전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월남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이제 우리나라도 가서 싸웠죠. 미국 때문에 가서 이제 싸웠는데, 예, 전쟁의 명분은 뭐냐면은 그 공산주의자가 이제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분단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은 이제 그 민주정부, 북쪽은 공산정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싸웠는데,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얘네들을 못 밀고 내려오도록 미국이 그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곁다리 껴서 미국이 야야, 우리가 한국전쟁 때 니네 도와줬는데 이때 니네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억지로 싫었는데 억지로 이제 참전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그때 생긴 감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런 그 배경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하니까 이제 부모를 잃은 거예요. 부모 형제를 폭격으로 잃은 17살 소녀 킴은 전쟁의 원이 된 미군과 왜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가? 그렇죠. 설정이 이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베트남 여자고 미국. 그러니까 얘네가 침략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왜 미국 병사 크리스는 신사요 구원자고, 자, 얘네들은 신사입니다. 얘네는 신사요. 베트콩 청년 투이는 포악한 공포의 대상인가? 그렇죠. 이 베트콩 청년은 사실 자기 나라를, 얘네가 침략했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신사고 구원자고 얘네들은 포악한 공포의 대상이다. 왜 그런가? 미국은 베트남 2세의 부위도이들을 구제하자면서 영웅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베트남 2세라는 게 얘네가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해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애를 낳죠. 그러면서 얘를 구해내면 얘는 영웅이야.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여자랑 어떻게 그 하룻밤을 뭐 보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제하면 영웅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설정 자체가 순전히 미국 서양이 주인공인 남성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시아라는 처녀는 순결하고 연약하며, 그러니까 아시아죠, 이게.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거죠, 이게 아시아. 아시아라는 처녀는 순결하고 연약하며 백인 병사는 당연히 그것을 소유한다. 게다가 둘 사이에 난 아들을 위해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희생한다. 자, 이 뮤지컬은 베트남 전쟁의 발생 원인을 도외시한 채 전쟁의 희생양으로서만 부각된 미국 군인과 베트남 창녀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여자가 이제 엄마 아빠를 잃고 베트남과 더 바에서 어떤 그 일하는 그런 그 여자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미국 병사가 그 바에 갔다가 얘하고 이제 눈에 맞아서 뭐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마땅히 지녔어야 될 침략 세력에 대한 증오심과 자기 민족의 전통을 대신하여 미국 군인을 좋아하게 된다는 억지에 가까운 설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남성 판타지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게. 남성 판타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서양 사람이 갖고 있는 아시아 여자에 대한 판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갖고 있는 거야, 아시아. 아시아 여성은 복종을 잘하고, 또 아시아 여성은 순결하고, 아시아 여성은 남성한테 지고지순하고 이런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이거 괜찮아, 이거는 쳐들어가서 그리고 자기네는 신사고 자기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문화를 통해서 그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미국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을 갖고 사는 거죠. 미국에 대한 환상을. 그래서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